왜 나만 제자리인 것 같지?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었던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규모의 국가복지 혜택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처럼 삶을 한순간에 뒤흔드는 큰 병이 찾아왔을 때 나와 가족을 경제적 파국에서 지켜줄 핵심 제도 10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사실을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병원비 몇 푼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에 큰 불운이 왔을 때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라디오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부분이 바로 치료비 부담입니다.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처럼 모르면 못 받고 알아도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희 친인척 분들도 제도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하고 암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국가지원제도 10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 단순히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항암 약물 치료, 암 수술, 방사선 치료가 이어지면서 장기전이 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직장을 쉬거나 아예 퇴사하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끊기고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족 한 사람이 간병까지 매달리게 되면 또 한 명의 소득이 사라지고 결국 가족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실제로 많이 있죠.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국가복지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나는 해당 안 되겠지 또는 있는지도 몰랐다, 신청 방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정서적 부담까지 떠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암 환자 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가 꼭 알아야 하는 첫 번째 국가지원 혜택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암 환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암,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치료비가 매우 많이 드는 질환에 대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대폭 낮춰주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외래, 입원, MRI, 약제비 등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죠.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5%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50만 원이면 끝이고 나머지 4,750만 원은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써주시면 그 서류를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의 경우 재발, 전이가 더 큰 문제죠. 추가로 확인이 되는 경우 암 조직의 제거 및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라면 무조건 받는 혜택이고 병원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국가지원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치료를 받다가 총 1억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9만 원입니다. 초과되는 9,911만 원은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고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1억 원의 치료비 중 단 89만 원만 지불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모르시면 안 되고 꼭 메모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받을 수 있고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80%까지, 그 외에는 최저 50%까지 차등 지원되고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연봉이 3,500만 원인데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500만 원이다. 그럼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3,500만 원의 10%면 350만 원이죠. 500만 원을 썼다면 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신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치료비가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의 60%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라면 70%인 3,5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80%인 4천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즉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높은 비율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퇴원일 기준 6개월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 비급여 항목 중에 미용, 성형, 1인실 입원비,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다빈치 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국내 기관이 아닌 기관 등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에서 받은 액수 차감 후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제도들이 놓치고 있는 빈틈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 중심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급여, 선별급여, 2, 3인실 입원료처럼 실제 암 환자들이 자주 쓰는 항목들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또 산정특례 제도는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 두 제도에서 제외되는 항목들까지 폭넓게 보장해 줍니다. 이 부분을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겠죠. 산정특례 제도와 본인 부담 상한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혜택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2002년 만 15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해왔고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 및 성인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으로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경우 18세까지 지원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백혈병은 최대 3천만 원 지원, 백혈병 외 기타 소아암은 최대 2천만 원 지원, 조혈모 세포 이식은 별도로 3천만 원 지원.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본인 일부 부담금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폭넓게 지원된다는 점이죠. 성인 암 환자의 경우도 충분히 의미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최대 3년 동안 총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성인의 경우도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됩니다. 비급여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암 치료비 부담을 실제로 줄여주는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큽니다. 진찰료, 입원비,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비, 치료 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혜택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75%이며 기준 금액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면 73만 원, 2인이면 120만 원, 3인이면 154만 원, 4인이면 187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암 같은 중대질병뿐 아니라 화재, 자연재해, 이혼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여러 사유로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가까운 관할 읍이나 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6번째 지원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의료급여 제도는 대단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종 수급권자가 되면 1차, 2차, 3차 병원에 입원하셔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원일 때도 자기 부담금이 1,000원에서 2,000원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라면 입원 시 자기 부담 10%, 통원 시엔 1,000원 혹은 15%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것 또한 정말 좋은 혜택이죠.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 분들의 경우 본인이 대상자인지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혜택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지원 혜택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암 같은 중증 질환자라면 세면, 식사 보조, 간단한 재활 운동, 청소, 식사 준비, 외출 동행, 일상생활 상담 등 간병인이 24시간, 27시간, 40시간 등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도 면제이거나 많아봐야 3만원 이하고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째 지원 혜택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 또는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방문 돌봄, 청소, 세탁, 식사 준비, 가사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이동 지원, 업무 보조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암 환자도 당연히 혜택 볼 수 있고요. 재가 돌봄이라고 해서 방문하여 신체 청결, 식사, 안전관리, 신체 수발, 건강지원과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서 지원도 해주고 장보기나 은행 방문,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일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은 43만원대부터 132만원까지 다양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고 10% 또는 2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부상이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9번째 국가 지원 혜택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앞의 혜택이 19세부터 64세까지였다면 이번 혜택은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개인별 특화 서비스 및 우울증 지원 등 여러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 근처 관할 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 국가지원 혜택,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 팀이 통증 또는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도와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까지 호스피스 전문 병원은 연명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입원 환자 관리, 자문형 완화의료팀, 외래 환자 관리, 가정 호스피스 연계 등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성직자, 자원봉사자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국가지원 혜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도움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 부인이 갑작스럽게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과 항암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 산정특례 꼭 신청하고 재난적 의료비도 반드시 알아봐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A씨는 두 제도를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A씨 부인의 수술비, 항암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입원비 등을 모두 합친 총 진료비는 약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은 5%인 450만 원으로 축소했죠. 이후 A씨는 재난적 의료비까지 신청했고 그 결과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결국 A씨 가족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50만 원 이하였죠. 만약 이 제도를 몰랐다면 A씨 가족은 집을 팔거나 대출을 크게 받아 빚을 지거나 선뜻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지금 해드린 이야기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정특례 제도로 인해서 암 확진일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고 1억 원의 병원비가 나와도 50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연간 의료비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최저 분위에 해당하면 연간 89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50%에서 80%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아암의 경우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을, 성인의 경우 연간 30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장기 치료에서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위기 상황 시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1인 가구면 73만 원, 4인 가구면 187만 원이고요.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종 의료급여에 해당하면 입원비가 무료, 통원은 2,000원까지 부담이고 2종 의료급여에 해당한다면 입원비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일곱 번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 환자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하루에서 40시간까지 간병 서비스를 해주고 본인 부담금이 최대 3만 원 정도고요. 여덟 번째, 일상 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돌봄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19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 또는 10%에서 2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홉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열 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실질적인 치료에서부터 심리적, 영적 돌봄 등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까지 지원해줍니다. 오늘 영상은 암이라는 커다란 두려움 앞에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지 10가지 핵심 지원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막막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치료비 부담은 가벼워지며 삶의 질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병과 싸우는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영상이 삶을 지탱하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